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빈부격차 키우는 정부 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결국에는 이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각종 그런 기관들은 앉아서 그냥 돈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들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무너지고 있고 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2천조, 약 2천조에다가 숨은 빚이 1,0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약 3천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전개하게 되면 기업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가계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 무작정 그냥 사이비 종교 따르듯이 이 정부를 따르는 자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가는 금리로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도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고 유엔이 제 발언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유엔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독점, 그리고 공급망, 이걸 풀어야 된다. 금리 인상을 멈춰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머스크라든지 또는 뭐 캐시우드라든지 시걸 교수라든지 이런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할 때는 안 잡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결과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지배자들은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노림수를 항상 숨겨놓고, 진실은 항상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차가 일어나면은 환율이 폭등해 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축의 시대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저축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그 저축 중심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저축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움직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에 지금 놓여져 있고,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저축 논리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 논리로 봐야 되니까 4차 산업혁명 투자 논리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그렇게 일어났어도 환율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진실은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보면은 뭐 예금을 50억을 해놨다, 예금을 70억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자만 해도 연 뭐 3억 5천, 2억 5천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중산층은 집값이 그냥 막 폭락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언제 그 주택들을 사냥할까, 요걸 기다리고 있고, 또 이 개미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주식을 헐값에 내놔야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다 헐값에 다 사들이는 거예요. 다 쓸어 담는 거죠. 쓸어 담는 거. 결국에는 외국 자본들도 쓸어 담고 돈 있는 자들이 쓸어 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빈부격차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4차 산업으로 이동한다. 그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한 4차 산업,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금이나 국민주, 국민주식 이 제도를 제도 없이 4차 산업, 이 약탈 4차 산업으로 가는 것은 거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만 돈 없나 한 끼에 20만원 호텔 뷔페 예약건이 웃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서민들은 라면도 먹기 힘들어요. 라면이 특식이에요. 지금 라면이 특식인데 라면도 먹기 힘든데 한쪽에서는 한 끼 20만원 호텔 뷔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키우는 거죠. 네, 겨울에 수영복 판매가 불티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발리 간다라는 거예요. 발리 가려고 싹 다 새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가계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다. 금리 인상에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은이 빈부격차를 키우는 기준금리 또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계대출 고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빈부격차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 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소득이 2.8% 감소됐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돈을 펑펑 쓴다. 백화점, 호텔 돌며 고액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바로 이자 잔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 백화점, 호텔 관광객 호황이다라는 거예요. 호황. 호황이다. 네, 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일본 여행 외국인 중에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 1위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은 22년째 여행 적자가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어요. 인하.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빈부격차를 키워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1%의 자산이 대한민국 총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다. 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금리를 내리고 경제 관료들을 당장 해임해야 된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